안녕하세요. 이웃집 김타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앞날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별을 했지만 또는 썸을 타다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지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의 제목, 그 사람도 당신이 보고 싶다 입니다. 총 4더미의 카드를 준비했고요.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드릴게요. 1번문부터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1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주된 마음이에요. 6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어린아이 2명이 컵에 든 꽃다발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건네고 있죠.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컵의 개수가 6개나 나왔다는 건 아직도 그 사람이 우리 1번님을 잊지 않고 6개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의 이면에는 늙은 노부부가 서 있어요. 그 노부부는 다시 나이가 들어 이 정원에 찾아와서 옛날을 추억하는 게 이 카드의 스토리입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어렸을 때 이 정원에서 꽃을 꺾어 선물해 줬잖아. 우리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 카드의 본질적인 스토리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과거 회상, 추억, 어린아이의 순수함, 사랑,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우리 1번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과거 둘이 지냈었던 아주 소중했던 추억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예전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이 상대방분이 우리 1번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흐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의 마음 흐름 변화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의 시점을 보면 더 행맨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과거라면 아마도 두 분이 헤어지셨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때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카드는 헤어지는 그 당시 둘의 방해점,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 분은 굉장히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더 행맨, 순교자 카드는 굳은 신념, 굽히지 않는 고집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던 그 시절, 이 사람은 그때의 시대에 맞지 않는 신념이나 벗어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에 대한 뿌듯함으로 이 사람은 웃음 짓고 있어요. 그 정도의 강한 의지와 신념을 지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명 예수님 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좋게 말하면 굽히지 않는 신념,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또 나쁘게 말한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고집, 말 그대로 똥꼬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아마도 과거 두 분이 헤어지는 그 시절 우리 1번님과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자신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둘 사이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이 카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과거 헤어질 때는 그런 고집 때문에 헤어졌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에요. 메인 마음. 이분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7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6번 컵 카드보다 한 단계 더 많은 컵이 있네요. 조금 더 많은 감정이 현재에 사실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숨이 가쁜 거야. 감정이 차분하지 못하고 뭔가 붕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름 위에 여러 개의 컵들이 있죠. 뜬구름, 말 그대로 뜬구름입니다. 지금 이 남자는 여러 개의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컵 안에는 용도 있고 월계관도 있고 보석도 있고 큰 성도 있고요. 뭐 사람 머리도 있네요. 그리고 뱀도 담겨져 있고 가운데는 흰 보자기로 쌓여 있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상 같아요. 무슨 뭐 마리아 상 이런 것처럼 무슨 상이 보자기로 덮여 있죠. 즉 자신을 담는 마음의 그릇 안에 여러 개의 감정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다. 감정 기복이 현재는 심한 상태이다. 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연락하고 싶기도 하다가 아니야, 내가 예전에는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는 끝났어. 그래, 이렇게 끝나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다시 연락하고 싶다. 전화하면 받을까? 등등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구체적인 계획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다시 연락해봐야겠다. 다시 예전처럼 지내봐야겠다. 라는 감정이 좀 축약되어 있어서 이게 뭐랄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쩌면 다시 예전처럼 추억하고 그리워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번님한테 다시 화해의 손길이나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 미래의 감정에 더 스타라는 감정이 나타났어요. 더 스타. 제가 미리 감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자,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와서 이 연못에다가 물을 따르고 있죠. 타로카드에서 컵에 담긴 물은 계속 얘기했지만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연못은 아무래도 예전만큼 수심이 깊지 못하고 연못의 수심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즉 우리 1번님과 상대방분의 서로의 감정이 조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왜? 지금은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예전처럼 지내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감정을 지금 다시 채워놓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더 스타라는 카드는 감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지금을 지나 미래에 상대방분은 우리 1번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걸 더 스타 카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1번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 지금은 아니고 가까운 미래예요. 지금은 여러 감정이 좀 기복이 심해서 어떻게 할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1번님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뭐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1번님의 마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 조언점 카드를 마지막으로 뽑아볼게요. 조언점 카드로는 9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타로 카드에서 칼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 이성. 이성이 이제 남녀 사이의 이성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 남자가 침대 맡에 앉아서
눈을 감싸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칼이 9개나 걸려 있네요. 칼은 고민입니다. 9개의 고민이 지금 늘어나가고 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고민 때문에 그 고민에서 파생된 다른 고민, 또 그 고민에서 파생된 다른 고민, 9개의 고민을 갖고 있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게 좋은 점 카드로 나왔다는 건 우리 1번님이 둘의 관계의 회복 또는 둘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번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회복되길 원한다면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카드의 조언점의 의미입니다. 칼의 방향을 잘 볼게요. 이 칼 끝이 이 남자를 위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칼은 이 남자의 뒤에 걸려 있을 뿐이에요. 즉, 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고민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고민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을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 1번님에게 타로 카드가 해주는 좋은 점입니다. 우리 1번님이 그리하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좋은 점 카드까지 펼쳐봤어요. 상대방은 예전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님)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우리 2번님이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는 그 사람의 주된 마음이에요. 6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한 남자가 지금 5자루의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발길이 뭔가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뒷발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멀찌감치 있고 앞발은 앞으로 가고 그 오른쪽 발은 앞으로 가고 싶어하고 뒤쪽 왼쪽 발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좀 기이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뒤에 꽂혀 있는 2개의 칼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칼은 일단 타로 카드에서 생각, 이성, 고민을 의미합니다. 칼자루가 7개나 나왔다는 건 지금 상대방분이 2번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남자는 5자루의 칼을 들고 가면서 뒤에 2자루의 칼을 쳐다보고 있죠. 왜 쳐다볼까요? 맞습니다. 뒤에 있는 2자루의 칼도 마저 들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자가 지금 5자루의 칼보다 더 많은 칼인 7자루의 칼을 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2손 한가득 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칼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현재 여유가 없다. 전혀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은 2자루가 너무 아쉬워서 계속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이 카드의 의미는 미련이라는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지금 2번님 그 사람의 마음에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2번님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과거의 마음은 어땠고 현재의 마음 그리고 미래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대방의 마음의 흐름 변화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상대방의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이에요. 먼저 과거의 마음에 나온 이 카드를 보면 두 분이 헤어지셨거나 아니면 연락이 끊어졌던 그 시절, 그 과거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6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3명의 남자가 나왔고요.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아무래도 돈이 많은 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손엔 저울을 들고 한 손엔 돈을 한가득 쥐어주고 있네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지금 돈을 나눠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뒤에 있는 남자는 계속 돈을 구걸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쳐다보지 않고 이쪽으로만 돈을 주고 있어요.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균형을 상징하는 저울이 있지만 전혀 균형감 없이 한쪽에만 도와주고 있다. 둘이 과거에 두 분의 마음에 그 과거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한쪽에 치우친 사랑, 한쪽에서 더 마음을 많이 썼던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균등하게 서로 공평하게 100을 좋아하면 한쪽도 100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50을 좋아하면 50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80을 좋아하고 한쪽이 20을 좋아하는 좀 한쪽에 치우친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련이 남았다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2번님을 더 많이 좋아했었다. 또는 2번님이 이 사람을 더 많이 좋아했었다.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 좀 한쪽에 치우친 사랑 때문에 아마도 과거 둘은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 카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마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없고 미련이 남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다라는 카드인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사자를 지금 고양이 다루듯 쓰다듬고 있죠. 사자는 굉장히 야생적인 그리고 굉장히 험악한 동물이죠. 밀림의 왕이에요. 하지만 힘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친구를 잘 길들인 것 같아요. 갑옷을 입거나 채찍으로 때리고 아니면 도끼로 이 사자를 위협해가면서 이 사자를 길들인 것 같진 않아요. 몸에 보호장구가 전혀 없죠. 즉 처음부터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자를 길들였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긴 시간의 인내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현재 상대방분은 뭔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미련이 남지만 어떠한 액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 지금 너무 할 것이 너무 많아. 지금은 두 손 한가득 많은 생각,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나서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좀 숨가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참으면서 견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는 서로 소통하길 원한다는 2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두 연인이 똑같은 크기의 컵을 서로 교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컵의 위치와 높이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컵이 크기도 똑같지만 남자가 조금 더 키가 크면 컵을 더 높게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성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서로 컵을 교환하죠.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을 담은 감정을 서로 교환한다. 즉 진심 어린 소통을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올바른 소통과 올바른 연애 그리고 연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미래에 나왔다는 건 상대방분이 우리 2번 분과 진심 어린 소통을 다시 하기를 원한다.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길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과거에 좀 둘의 연애에 방해점이 됐던 그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한쪽에 치우친 소통, 한쪽에 치우친 사랑이라고 이 카드가 얘기했지만 이 카드는 컵의 크기나 높이가 똑같다. 동등한 조건의 사랑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을 주면 50을 받는 그런 사랑을 원한다. 상대방은 우리 2번님한테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2번님은 어떻게 하면 될지 타로 카드가 어떤 조언점을 내려줄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전차가 어떤 차죠? 전차가 어떤 차예요? 적진을 향해, 전쟁 중에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차가 바로 전차입니다. 말 그대로 적진을 향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조언점 카드로 전차 카드가 나왔다는 건
우리 2번님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은 적극성을 띨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유가 없고 현재는 참고 견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만간 상대방은 연락을 하길 원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고 서로 소통하길 원한다는 2번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 우리 2번님도 적극적인 교류, 적극적인 어떤 마음의 표출, 표현이 필요하겠다. 뭔가 적극성 있는 리액션이 있어야지 상대방도 뭔가 그렇구나.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둘이 재회를 하거나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카드가 바로 이 전차 카드가 좋은 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님은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아직 미련이 많이 남은 상대방입니다.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을 원한다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2번님이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2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3번분 타로 리딩 하겠습니다. 이건 3번분이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는 우리 상대방의 키워드 속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3번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2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일명 메비우스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한 소년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고 두 개의 동전을 한쪽으로 들었다 번갈아 가면서 이 동전의 무게를 체크하고 있어요. 이 소년은 이 동전의 무게를 왜 체크할까요? 아무래도 동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왠지 금으로 된 동전 같아요. 즉 금의 무게가 더 높은 한 량이라도 더 높은 동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더 무거운 동전을 선택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동전 두 개의 무게가 정말 손으로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해서 고개를 갸웃하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한대로 끝나지 않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끝나지 않는 고민, 끝나지 않는 선택적인 고민이 있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상대방은 지금 우리 3번님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왜 고민할까요? 뭔가 결정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말로 끝난 관계고 예전같이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서 있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겠죠. 아직 확신이 없고 미련이 많이 남았고 다시 한번 잘해볼 용기가 없어서 아직은 이렇게 계속 이 동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총 3장의 카드를 더 뽑을 거고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마음을 확인해 보면 우리 3번님과 이 상대방분이 왜 과거에 헤어지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서로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카드겠네요. 그 카드에 3번 칼 카드가 딱 나오네요. 이 카드는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트가 뭐야? 심장이죠. 가슴에, 마음에 칼 3개가 꽂혀버린 거예요. 즉 이것은 직접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상처를 주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을 것이다. 뭐 이 사람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3번님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상처를 준 사람, 받은 사람 구분 없이 서로 어떠한 일 때문에 같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큰 상처 때문에 둘은 이별하게 됐거나 아니면 멀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런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리고 두 분은 멀어졌다. 또는 이 사람이 과거의 마음에 이 카드가 있다는 건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3번님한테 준 상처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 가능해요. 과거의 마음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마음은 어떤지 이 카드를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딱 보입니다. 지팡이는 타로 카드에서 원소 중에 불에 해당합니다. 불은 어떤 열정, 사랑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열정과 사랑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손 모양을 보시면. 즉, 이 카드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기회. 즉, 꽉 잡고 놓치기 싫은 기회를 의미해요. 상대방은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아마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빨리 그 기회가 와서 내가 그 기회를 잡고 다시 한번 뭔가 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원소 중에 불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일을 의미하게 된다. 일. 그래서 에이스, 어떤 일의 시작, 에이스는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에이스 오브 완즈는 어떤 일의 시작을 의미해요. 즉 어쩌면 둘이 가까워지거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일이 최근에 이 사람한테 찾아왔을 수도 있다. 그런 결정적인 일 때문에 이 사람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미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미래의 그 사람의 마음에 나이츠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흑기사를 탄 기사가 동전을 내밀고 있어요. 나이츠 오브 펜타클 카드는 일명 흑기사 카드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구체적인 어떤 물건이나 구체적인 물질적인 것을 해줄 때 이 카드가 나와요. 기사가 상대방 분, 남자분일 수도 있고요. 여자분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 분이 우리 3번님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이 고민, 아마도 이 두 개 중 동전 중에 긍정적인 동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동전을 지금 들고 우리 3번님에게 내미는 거예요. 나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또는 과거에 당신에게 많은 상처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 과거에 대해선 이게 이런 점을 잘못했어. 라며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카드가 바로 나이츠 오브 펜타클 카드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금 현재의 마음이 현재를 기점으로 한 3개월, 이건 현재를 기점으로 한 6개월 정도로 바라보시면 돼요. 너무 먼 미래는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를 보는, 타로는 가까운 미래를 보는 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3번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3번님에게 타로 카드가 어떤 조언점을 해줄지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를 한번 펴볼게요. 우리 3번님은 상대방의 제안이나 고민, 이 새로운 뭔가 일이나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7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한 남자가 지금 포도동굴 위에 널려있는 게 아니라 달려있는 6개의 동전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년이 고개를 갸웃하고 고민하고 있듯이 이 남자도 턱을 괴고 고개를 갸웃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일명 심사숙고 카드입니다. 이 카드랑 좀 비슷한데 이 카드는 좀 더 디테일한 거예요. 이 카드는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많이 나온 거고요. 이 카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즉 타로 카드는 우리 3번님에게 심사숙고해라.
만약 상대방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한번 그때의 상처를 사과하고 또는 그 상처를 회복했다 확신을 가지면서 다가왔을 때도 우리 3번님은 덜컥 그 제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동전을 받기보다는 이게 진짜일지,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지,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앞으로 새로 다시 둘이 재회하거나 다시 관계를 가질 때, 둘이 다시 이어질 때 뭔가 방해점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덜컥 오케이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로 이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전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4번님이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상대방 분의 우리 4번님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4번님이 상대방 분과의 재회나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휠 오브 포춘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일명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라고 합니다. 바퀴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퀴 모양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는 운명이다 라는 카드가 이 카드의 진짜 의미예요. 상대방 분이 우리 4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상대방 분은 아직도 우리 4번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굉장히 연애건, 사업이건, 학업이건, 어떤 금전적인 운이건 모든 경우에 나와도 되게 좋은 카드 중 하나예요. 지상의 운대가 들어오는 카드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빙글빙글 돌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이 카드의 의미입니다. 운명적으로 뭔가 둘은 어쩌면 다시 만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재회를 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거의 그 사람의 마음, 현재의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미래의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과거의 마음을 보면 두 분이 헤어졌거나 두 분이 멀어졌을 때 방해점이 무엇이었는지, 왜 헤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마음에 10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지팡이는 타로 카드에서 2를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타로 카드에서 가장 높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10개의 지팡이가 나왔다는 건 과거 둘이 헤어지는 그 시점 아마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다투는 일, 집안일, 친구일 이런 일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정말 일,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 업무, 사업을 하신다면 아니면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 그런 업무가 그 헤어지는 그 시점에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바쁨이나 그런 어떤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스트레스들이 서로의 연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방해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걸 10번 지팡이 카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지팡이를 이 남자가 지금 전혀 놓지 못하고 혼자서 꾹 껴안고 있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둘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 한 명이 좀 부담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카드기도 해요. 우리 4번님일 수도 있고요. 4번님이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상대방 분이 이런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네요. 과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니면 힘든 업무 때문에 둘이 조금 헤어지게 됐다, 멀어지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상대방 분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퀸, 여왕이 들고 있죠? 여왕은 감정의 존재예요. 감정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왕입니다. 여성분들 보시면 감수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여왕은 더욱더 감수성이 뛰어나겠죠.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컵이 크고 화려하죠? 컵도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왕의 컵은 감정 플러스 감정을 의미합니다. 아주 풍부한 감정. 지금 현 시점에 상대방 분은 우리 4번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감정, 많은 생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잠시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좀 흩어졌던 감정을 지금은 좀 뭔가 여유가 생겼나 봐요. 다시 한번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확실히 여유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과거에는 지팡이가 몇 개예요? 10개였죠. 그런데 지금 가까운 미래는 몇 개예요? 4개로 줄어들었어요. 상대방 분은 다시 재회하기를 확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4번 지팡이 카드의 의미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죠. 4개의 지팡이 끝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꽃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2명의 남녀가 환영하는 듯 꽃다발을 들고 만세를 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 우리 결혼식 하는데 빨리 들어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결혼, 축하받을 일, 가족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축하받을 일. 둘 사이가 만약 헤어졌다면 다시 축하받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다시 재회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그 사람의 감정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마음, 이 3가지를 다 봐도 확실히 상대방은 우리 4번님과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 다시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상황적으로도 과거 둘의 방해점으로 작용했던 좀 수많았던 업무들, 너무 바빴던 일들이 10개에서 4개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맞아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우리 4번님은 어떻게 행동하거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조언점 카드는 2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한 여인이 2자루의 칼을 X자로 들고 달밤에 어디 좀 야외 같아요. 강 앞에 앉아 있네요. 칼은 타로 카드에서 생각, 고민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타로 카드의 조언점으로 나왔던 건 뭘까요? 고민. 2개의 고민이 있다는 거겠죠? 즉 2개의 고민을 해라가 아닙니다. 이 카드가 조언점으로 나왔다는 건 2가지의 고민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보시면 칼끝이 이 여인을 겨누고 있나요? 누군가가 칼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 여인을 위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본인이 그 칼을 들고 있어요. 즉 본인이 그 칼을 들고 있다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이 그 고민과 힘든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을 아직도 우리 4번님도 못 잊고 그리워하고 이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리 4번님 스스로가 그런 고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조언점 카드로 나왔다는 건 그런 고민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2번째로 딱 보시면 또 칼을 누가 들고 있어요? 우리 4번님이 들고 있죠. 칼자루를 우리 4번님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 칼을 휘두를지 그 사람을 잘라낼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지는 우리 4번님이 선택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님이 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4번님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상대방 분을 잡아줄지 말지는 우리 4번님이 잡고 있는 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내가 그리워하고 다시 보고 싶은 궁금해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봤어요. 좀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됐나요? 부디 좋은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웃집 김타로였어요. 갈게요.